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정길입니다. 자, 2022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가 나왔습니다. 지금 중기부 홈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링크를 걸어 드릴 텐데요. 그 안에 보시면은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지원사업과 관련된 이제 모든 정부 부처, 중앙부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공고문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제 주요 사항들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을 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2022년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저께 1월 3일자로 올라왔고요. 제가 중소벤처기업부라고 그랬는데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게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많은데 이거 이제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아마 대문짝만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뭐 링크도 이 밑에다가 걸어 놓기는 하겠습니다. 뭐 처음 페이지 부분들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창업 지원과 관련해서 6개의 중앙 부처가 65개의 사업으로 0.6조 원, 6천억 원 정도를 쏟아부었는데, 이제 5년은 21년 기준으로 보면은 15개의 중앙 부처와 17개의 광역 지자체, 그리고 총 뭐 한 200여 개의 사업을 총 2.2조 원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다, 작년까지.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새롭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좀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뭐 내용들은 다 나와 있지만은 일단 예산은 늘었어요. 예산 규모 는 건 맞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께서 제일 관심이 있는, 어떻게 보면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분들이 가장 이제 많이 이제 바라고 있는 그런 이제 예창패나 초창패 같은 그런 지원 사업들은 실제로는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크게 보면 는 게 맞아서 좋긴 좋은데, 또 세부적으로 보면은 또 이게 또 지금 이 강좌 들으시는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 분들한테는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기 뭐 주요 사업 보면 융자 사업 추가가 있는데, 요걸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연도별 통합공고 근황을 보시면은 어쨌든 지원기관은 6개 수준에서 지금 거의 100개가 넘는 기관으로 이제 늘었고요. 이제 지방자치단체, 광역지자체하고 기초지자체가 있는데, 광역지자체는 이제 인천광역시, 뭐 서울광역시 이런 이제 광역시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경기도, 충청도 이런 도들, 이렇게 좀 큰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하고요. 그 외에 뭐 이제 구청이나 뭐 시청 뭐 요런 데는 이제 기초지자체라고 해서 거기에서도 창업 지원을 하려고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요런 얘기로 하시면 되겠고, 지원기관도 늘었고, 대상사업도 늘었고, 지원 예산도 늘었다. 요게 이제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시면, 그전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확실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2021년도 기준으로 뭐 무슨 뭐 제외 이런 걸 빼더라도 2021년 기준으로 지금 지원 예산을 중앙부처만 따져보면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지금 2022년에 3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2배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얘기는 빼자고요. 일단 중앙부처 지원 예산이 지금 2배가 늘었기 때문에 이 수치만 보면은 여러분이 이거 이 정도면은 작년보다 2배 쉬워지는 거 아닌가, 예산 많이 늘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2배의 실체를 보시면은,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사업 유형별 현황인데 2022년도에 나왔던, 이제 이번에 나온 통합공고고요. 이거 작년 이맘때 나왔던 통합공고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구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가 지금 더 들어가 있죠. 7개 6개인데 그 나머지 하나가 뭐냐, 얘입니다. 얘 융자. 그러니까 사업화 쪽에 예산이 잡혀 있고, 이건 이제 중기부뿐이 아니고 모든 이제 중앙부처 포함인데, 사업화 쪽에 예산이 잡혀 있고, 기술개발, 시설보육, 창업교육, 멘토링, 행사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유일하게 이번에 추가가 된 게 융자인데, 이게 2조 220억 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토탈 3억 6,668억 원 중에서 3조 6,668억 원 중에서 융자 2조를 빼버린, 이번에 새로 신설된 융자를 빼버리면은 1조 6천억 원 정도, 작년도에 1조 5천억 원이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늘지 않고 한 1,000억 원 정도가 조금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융자는 뭐냐? 이번에 그 융자가 55.1% 전체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융자는 3건이 있어요. 지금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이거는 이제 아마 그 융자 지원 중에서도 이제 인재 그 고용과 관련된 지원 자금이 7천억 원 지금 되고요. 그 다음에 창업 기반 지원 자금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 중 소벤처 기업의 창업을 활성화, 고용 창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업력 7년 미만의 중소기업이나 이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창업 지원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저리로 중진공에서 아마 빌려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 이제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뭐 예창폐나 초창폐 넘어간 다음부터는 결국에는 기업이라는 게 자금을 끌어들이려면 투자를 받거나 융자를 받거나 아니면 매출을 내거나, 근데 이제 보통 자금을 끌어들인다라는 거는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니까 융자를 받거나 투자를 받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융자도 사실은 기업을 운영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고요. 그런 이제 대출, 이제 빚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융자라고 하는 파트를 기존에 있었던 정책 자금 외에 2조 원 가까이 편성을 했다는 거는 뭐 그렇게 뭐 안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이제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니까 2조 원에 가까워하는 융자가 새로 생겼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있던 융자 플러스 알파가 된 거니까 이제 작년 코로나 사태로 작년 재작년 동안 힘들었던 중소기업들이 조금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자금을 좀 수혈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긴 하겠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다른 지원 사업인데, 자, 창업도약 패키지 보겠습니다. 900억 원 정도에서 1,020억 원 정도로 한 10% 정도 늘었어요. 사업 공고일은 2022년 2월 말이라니까 아직 시간이 조금 있는 편이고, 요거는 이제 3년에서 7년 이내니까 이제 3년차 이후의 기업들이면 이 창도패를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괜찮아요.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해주고, 이거 실제로 선정된 기업들은 굉장히 좀 기존에 있었던 예창패나 초창패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잘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청창사 968억 원에서 844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13% 줄었고요. 이 정도 줄었으면은 실제 선정 기업도 한 10% 정도는 줄어들 거라고 보면 돼요. 작년에 몇 개 뽑았는지 제가 안 찾아봤는데 어떤 작년보다는 한 10% 정도 줄어들 것 같다. 그 다음에 얘기했지만 여기는 이제 후속 연계 지원이 이제 사라졌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는 작년에 1,002억 원에서 925.4억 원. 계산해 보니까 대충 한 8% 정도 줄었더라고요. 8% 줄었으면은 운영 예산이 줄지는 않았을 거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뭐 10%까지는 아니지만은 지원 기업 수, 선정 기업 수가 좀 줄어들 거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산이 줄었는데 만약에 선정 기업이 그대로다 그러면은 전체 이제 뿌려진 평균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선정 기업이 늘었다 그러면 그 평균 예산이 더 줄었다는 얘기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이 줄은 것 자체는 그렇게 초기 창업 패키지를 지원하는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막 기쁜 소식은 아닌 거죠. 사실은 조금 뭐 8% 정도면은 사실 그렇게 티가 나는, 경쟁률 10대 1 대비하면 그렇게 티가 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라 그래서 이제 빅3가 있는데, 요거는 좀 소재 부품 장비 쪽이죠. 여기는 작년에 300억 원이었는데 올해 606.5억 원으로 2배 늘었습니다. 그래서 빅3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그 활성화가 될 예정인데, 뭐 요거는 굉장히 스타트업 중에서도 일부만 하시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은 조금 얘기하기가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예비 창업 패키지 줄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렇게 암울하진 않아요. 982.89억인데 1,002.46억 원에서 지금 982로 줄었으면은 대략적으로 한 2억 원 줄었어요. 2억 원. 그러니까 20억 원 줄었네요. 20억 원. 그렇죠. 20억 원 정도 줄었는데 20억 원 정도 줄었으면은 한 2% 정도 줄었거든요. 뭐 2% 정도면은 그렇게 뭐 암울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뭐 그냥 줄었구나. 근데 사실 이게 20억 원 정도면은 운영 예산을 대폭 까지는 않았을 거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원 기업 수가 뭐 옛날에 뭐 1,000개였다 그럼 뭐 한 980개 정도로 좀 줄었을 거다. 한 20개 정도. 뭐 그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아마 딱 그 정도 줄었을 거예요. 근데 재작년 대비 2021년도가 10% 정도 줄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또 추경도 없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은 그래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줄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00억 원이었는데 452.2억 원. 올해 만약에 그 비대면 쪽 관련된 아이템 하시는 분들은 여기 지원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1.5배 늘었는데 작년에 요거 지원받은 기업들이 굉장히 좀 수월하고 편하게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지원 자금도 많고 지원 프로그램도 되게 좀 기업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지원해주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그 외에도 대놓고는 얘기 못하지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번에 예산 늘은 김에 좀 한번 지원만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150억 원 정도면은 작년 대비해서 평균 1억 원 준다 그래서 한 그래도 150개 정도 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상공인 쪽도 조금 있죠. 이제 소상공인하고 관련된 거는 이제 신상업
창업사관학교 같은 데인데 여기는 뭐 197.5, 189.5억에서 하면 한 10억 정도 늘은 건데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고요. 그래도 뭐 좀 뽑는 소상공인 지원이 늘어났다. 실전 창업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 뭐 들어보시면 나쁘지 않은데 뭐 요것도 뭐 그냥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이고 작년에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좀 로컬 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쪽도 많이 건드리고 있는데 올해는 오히려 줄었어요. 작년에 88억이었는데 올해는 69억 원. 그러니까 여기서 10억 줄이고 앞에서 10억 늘렸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대충 요 정도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부분만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 비대면 스타트업으로 해보면은 지원 시기는 지금 예창패 초창패가 공이 2022년 2월 말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1개월 정도 빨라요. 1개월 한 15주 그러니까 15일 한 반개월 반달이라 그러나 한 15일 정도 보름 정도에서 1개월 정도가 빠른데 이거 아마 그 3월 달에 대선이 있어가지고 조금 시기를 조정해가지고 조금 일찍 시작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제가 대충 예상은 했는데 대놓고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이제 디딤돌이 실제로 한 달 일찍 시작했거든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게 대선이 되면은 막 이제 부처들도 그 기간 중간에 어수선하니까 좀 미리 시작을 하거나 뭐 이렇게 보통 이제 시간을 조율을 하는데 올해는 그것 때문에 한 달 일찍 시작했어요. 디딤돌도. 근데 예창패 초창패도 빨리 할 것 같다라는 거를 그냥 뇌피셜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또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힘들었는데 어쨌든 2월 말로 비교적 빨리 잡혔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계획서 지금부터 쓰셔야 됩니다. 전년도 대비 예창패는 2% 줄었는데 뭐 이 정도가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고요. 초창패 8% 줄어든 거는 조금 마음 아프고요. 청창사는 뭐 후속 연계 없어지고 마이너스 13%면 정말 너프가 좀 많이 됐는데 요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쪽도 지원해 보실 분은 지원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추천 대상은 39세 이하면서 그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면서 예창패를 이미 한 기업들은 청창사를 먼저 넣고 1월 중이니까 이건 1월 15일 16일에 거의 100% 떠요. 항상 그때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작을 하셔서 뭐 한번 내보시고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초창패랑 좀 이어가지고 해보면은 대충 요거 좀 기간이 조금 이렇게 간격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조금 조율하기 좋을 것 같고요. 비대면 스타트업도 요 청창사 초창패 준비하시는 분이면 같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말쯤이니까 이것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가 얘가 거의 비슷하면서 조금 항목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하나를 미리 이제 청창사에 맞게 써놓으면은 조금 추가해서 초창패도 쓰고 비대면도 쓰고 이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전년도 대비해서 비대면 오히려 늘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잘못 썼는데 425.2억 원이 아니고 450점 이게 아니고 450억 원 정도 50.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전에 강의들이 많이 있는데 향후 강의 계획이 없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일단은 제가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나 비대면 스타트업이나 청창사나 이미 한 번씩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의 계획서 쓰는 법, 사업 계획서 쓰는 법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쓰셔도 기본적으로 평타는 치는 사업 계획서가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기존 강의들을 보면서 준비를 하시고, 근데 제가 강의를 안 할 거냐고는 강의를 할 건데, 조금 이제 이미 기존에 해놓은 거인데 그거 재탕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고, 사실 최근에 이제 사실 오늘 원래 디딤돌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공고 나온 거 보고 좀 컨텐츠 바꿨거든요. 그래서 디딤돌은 제가 내일 이제 올릴 건데, 내일 올릴 내용이 참고로 기술을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나, 개발 기술을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고, 이게 창업 지원 사업하고 뭐가 좀 다르고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한두 가지 예시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계획인데, 이게 작년에 했던 거랑은 조금 접근 방식이 달라요. 이런 것처럼 올해도 예창패 초창패를 뭐 A부터 Z까지 다 쓰는 법을 알려드리진 않을 게, 작년에 거의 웬만한 건 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그런 것들을 압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기간 동안에 또 제가 또 앞으로 멘토링을 하면서 또 이제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더라고요. 항상 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사업 계획서를 지원 사업에 맞춰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내 사업을 이렇게 잘 꾸며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의를 콘텐츠 구성할 건데, 사실 아직까지는 저도 이게 데이터가 안 쌓였죠. 이제 조금 이제 슬슬 올 거거든요. 그런 친구도 오면은 그때쯤 해가지고 공지 나올 때쯤 해가지고 조금 여러분이 미리 써놨다면 그걸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강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올라가긴 올라가요. 어떤 건 공개로 올라가고 어떤 거는 채널 멤버십 한정 영상으로 올릴 건데요.
주로 이제 개념 쪽 부분이 이제 공개 쪽으로 많이 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또 기존 강의들을 보면서 준비하시면은 기본적인 그 틀이죠. 그 프레임은 다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걸로 큰 틀을 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정식 사업 공고가 뜨면은 그때쯤에 이제 제가 또 관련된 강좌들 몇 개를 올리시면 그걸 보면서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한 단계 더 키워나가면은 굉장히 괜찮은 좋은 사업 계획서가 나오고 또 여러분의 사업도 더 풍부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어찌됐건 간에 이제 슬슬 새해가 시작되면서 정부 지원 사업도 뜨고 있고요. 제가 뭐 늘 얘기하지만 뭐 일부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악의 무리들이 있어서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 사실은 거의 대다수는 이런 지원 자금을 통해서 정말 잘 사용해가지고 사업을 잘 이제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 건 알아요. 뭐 그게 이제 뜻대로 안 되는 거는 꼭 뭐 여러분이 못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또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고 어차피 이렇게 나온 지원 사업 지원 자금들은 다 그 용도가 이렇게 쓰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우리 이 채널 M&R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지원을 받아서 여러분 사업에 좀 더 어떤 그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한동안은 좀 제가 좀 컨텐츠를 새로 준비하는 게 몇 개 있는데 좀 교양으로 준비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사이사이 약간 게릴라성으로 올라갈 거고요. 그거 말고 앞으로 한동안은 좀 사업계획서 쓰는 거하고 정부 지원 사업 준비하는 뭐 이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3월 4월 넘어가면 또 이제 사업에 대한 좀 본질에 대한 것도 좀 짚어드릴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고요.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채널 M&R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